촉촉하게 저렇게 파릇파릇하게 많이 있죠. 어떤 식으로 재배를 하는지 또 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좋은 뿌리를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깊이로 심었는데 가물지도 않았어. 그런데 발화율이 떨어진다. 두 가지를 놓치신 겁니다.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거는 습해, 강풍, 뭐 뜨거운 햇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토양 해충, 거세미 애벌레하고 군뱅이 작은 거, 요거 거세미 애벌레가 아주 왼수예요. 풀을 맬 때 갑자기 여기 위에가 이렇게 엄나무가 이렇게 두릅나무나 엄나무나 이렇게 똑 누군가가 잘라놓은 것처럼 끊어져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해충이 거세미 애벌레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약을 바로 쳐야 됩니다. 이 명아주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뚝 끊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뽑으려고 하면 힘없이 뚝 끊겨 있어요. 그럼 그때도 이게 거세미 애벌레 짓인데 이걸 발견하고 바로 토양 살충제를 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납니다. 이파리가 뚝 끊어져 있거나 풀 명아지 잎이 뚝 끊어져 있거나 아니면 엄나무 위에 새순이 딱 잘려 있거나 두릅나무 가지가 잘려 있거나 또 오가피 밑둥이 뚝 잘려 가지고 오가피가 누워 있어. 가지가. 그러면 그거 거세미 애벌레 짓이거든요. 그럴 때 가만히 그냥 관망하시면 큰일 납니다. 발화 상태가 오래 저조하다. 우리 밭이 발화 상태가 저조해. 발군율이 떨어져. 그러면 해충을 의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군이 싹을 올리기 전에 촉을 몇 개씩 틔우잖아요. 이거를 전부 다 잘라서 못 올라가게 하고서 이 종군에 있는 양분을 액을 전부 다 흡집해서 망가뜨려요. 해충이 많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전멸을 할 수도 있다. 저희는 이제 더댕이병약이나 진드기 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저희 재배지가 이제 한 17,000~18,000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드론 살포를 해요. 유일하게 드론 살포를 하지 않고 수작업을 하는 거는 토양 살충제를 수작업으로 살포를 합니다. 봄에 3월 달에 이렇게 전면 살포를 하는데요. 이제 경운해 가지고 식재하는 곳은 경운 작업하기 직전에 전면 살포하고 경운 작업을 하고요. 이미 재배지가 조성이 돼 있는 곳은 3월 달에 잎제를 전체적으로 뿌려 가지고 뿌리로 해서 제가 묘목을 생산하고 종군을 생산을 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습해 아닙니다. 장마 우기철 뜨거운 햇살, 강풍 다 피해는 어느 정도 있죠. 그런데 해년마다 가장 큰 피해를 겪는 것은 나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발화에 대한 이 확률을 떨어뜨리고 많이 힘들게 하는 게 토양 해충이에요. 토양 해충 중에서도 두 가지로 압축하자면 거세미 나방, 거세미 애벌레거든요. 요거하고 사진 자막으로 한번 생긴 모양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군뱅이, 작은 군뱅이 있어요. 군뱅이과인데 요런 두 가지가 이 땅 속에, 토양 속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종군을 심었을 때 이 종군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 촉을 탁 올릴 때 이 촉을 자르고 흡집을 해요. 이거 촉을 하나 올리면 이걸 잘라서 흡집을 하고 이 옆에서 다시 촉을 올리면 다시 그걸 잘라서 해서 촉을 못 올리게 땅속에서 이미 다 잘라 먹어버립니다.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 거세미 애벌레는 밤에 활동을 하거든요. 밤에 전지가위로 잘라놓은 것처럼 새순이나 잎을, 여린 잎을 다 잘라서 흡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고사하게끔 또는 자라지 못하게끔 해놓고 그 옆으로 또 이동하고 또 옆으로 이동하고 그 피해가 어느 정도냐면 토양 살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거세미 애벌레하고 작은 군뱅이가 창고를 하면은 그 전멸을 경험을 했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과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 꼭 3월이면 토양 살충제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리잖아요. 요럴 때 강풍이 불면 이파리 한 방에 갑니다. 그래서 차각막을 해요. 저희는 이렇게 미다리 묘목을 재배를 할 때 이렇게 차각막을 씌우는 이유는
큰 묘목을 이렇게 뿌리를 근삽을 크게 해서 세력이 좋게 하는 경우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저는 아주 여리고 약한 애들부터 시작해서 키우기 때문에 이 차각막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차각막을 이용해서 좋은 점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리고 약한 애들을 햇빛으로부터,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잎을 보호해 주고요. 그리고 강풍, 저희 지역은 전국에서 바람이 가장 세요. 양간지풍이라고 하죠. 바람이 너무 셉니다. 특히 이 밭하고 이 밭이 너무 세서 몇 년 전에 이 전재배지가 바람에 하룻밤 사이에 전부 다 말라, 이파리가 단 한 개도 없이 다 말랐어요. 그런 그때의 그 자료 사진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경험을 했는지. 특히 올 봄에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많았었죠. 바람에 이게 가을에 낙엽 지듯이 낙엽은 서서히 지지만 이 강풍에 이 어린 잎들은요 그냥 한 방에 바짝 말라버립니다. 제가 자료 사진 한번 더 띄워드릴 거고요. 그래서 미다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금강농원에서는 이 어린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각막을 쓰고 햇빛으로부터, 강풍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고, 또 어느 정도 땅이 빨리 쉽게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적이기도 합니다. 이 차각막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75%짜리를 사용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이렇게 차각막을 씌우면 고란이나 유해조수로부터 안전해요. 못 들어가거든요. 저희는 이쪽에 이웃집 강아지도 들어오고 고라니도 있고 이러는데 유해조수로부터 어느 정도 방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이게 이렇게 핀을 촘촘하게 아주 한 뼘 가까이 이렇게 핀을 촘촘하게 받고도 이렇게 하우스 끈을 별도로 해줘요. 이렇게 하우스 끈을 이런 큰 쇠 이런 거를 박아가지고 이걸 하우스 끈으로 날아가지 않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도 한 번씩 강풍이 심하게 불면 이거 벌러덩 다 풀려가지고 와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일에 반복적인 그런 저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또 하나 추가로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재배지에 가서 풀을 매는데 무당벌레나 아니면 개미가 막 생겨 있어. 나무에 개미가 올라탄다. 그러면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딧물이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전조 증상입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있거나 또 무당벌레가 보이면 진딧물 약재를 빨리 방제를 하는 게 수월해요. 진딧물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파리가 있으면 이파리가 이렇게 오그라지거든요. 그러면 진딧물 방제는 옆면식으로 해서 이 아랫부분에도 약이 닿게 하고 위에 부분도 약이 닿게 하면서 하는데, 이미 만연해 가지고 오그라지면 약이 이 속으로 스며들지가 않아서 이렇게까지 돼버리면 약을 2번, 3번 연속해서 해야 되고 집중적해서 해야 되고, 때로는 이파리를 떼내서 별도로 멀리 갖다 버리는 이런 사태까지 생겨요. 그래서 풀 관리하실 때 5월 정도, 또 6월 초에 진딧물 주의 깊게 보시고요. 초기에 한 번으로 방제, 한 번을 하는가 3번을 하는가의 노동력에 너무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딧물 방제에 신경 쓰시고요. 우리 씨앗을 뿌려서, 엄나무 씨앗을 뿌려서 억제묘를 만들죠. 그렇게 하듯이 저는 뿌리를 이용을 해서 작은 묘목을 만듭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작은 묘목을 미다리, 또 중미다리 이런 식으로 해서 미다리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재배를 하는지, 또 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뿌리를 심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미다리묘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미다리묘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뿌리를 아주 작게 잘라서 이렇게 밀식을 해서 근삽이거든요. 뿌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키웠고요. 차각막을 75%짜리를 이용을 해서 전체 차광을 저 아래쪽처럼 저렇게 차각막을 해서 미다리를 키워요. 이런 경우에 약은, 저 같은 경우는 이 고랑만 약을 칩니다. 두 위에는 발화 억제제나 그리고 약 일절 사용하지 않고 전부 수작업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줘요. 이 밭은 풀이 별로 없는데요. 풀이 왜 없냐면 씨앗을 떨어뜨리지 않는 정도 선에서 지속적으로 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저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애초기를 하고 있는데, 밭 주변에 이런 식으로 보면 이쪽도 이렇게 밭 독방에 씨가 맺혀가지고 좀 이렇게 풀씨가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풀씨가 떨어지기 전에 전부 애초를 해서 풀씨가 밭으로 들어오지 않게 밭 주변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 바스타하고 그리고 풀씨가 나지 않게 하는 스톰프나 라쏘를 섞어서 이 고랑만 쳐주고요. 이건 미다리 재배일 경우에 그렇고요. 이제 나무 묘목 재배나 뿌리 생산일 경우에는 식재 간격이 넓거든요. 그럴 때는 두 위에까지 꽃갈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싹이 돋아났잖아요. 이렇게 싹이 돋아났으면 저는 바짝 이렇게 대고 가까이 아주 천천히 하면서 그 약을 이렇게 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식재 간격에 있는 곳은 두릅나무 재배지나 이런 데는 이렇게 꽃가를 씌워서 바닥에 대고서 날리지 않게 약을 이렇게 바스타하고 스톰프나 또 라쏘를 이용을 해서 풀을 이렇게 제거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허리에 매는 벨트를 사용하죠. 이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움직여도 꼬이지 않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차에 PTO라는 이 동력 분무기를 장착을 해가지고 그냥 줄을 잡아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치는 방식의 그런 약재 살포를 합니다. 저희 미다리 묘목 전국에서 심어보신 분들은 칭찬이 많이 하십니다. 흡족해 하세요. 왜냐하면 미다리는 작게 묘목을 키워서 뿌리 자르지 않고 내 재배지에다가 심었을 때 재배지가 보통의 평균적인 정도의 재배지가 된다면 보통 당해년도의 특상묘가 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잘 자라고 고사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거는요 고객님들한테 드는 평균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씨앗이 아니라 뿌리로 이용한 미다리 재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빼곡하게 저렇게 파릇파릇하게 많이 있죠. 근데 또 여기는 보시면 조금 덜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빼곡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근데 사이즈가 틀리죠. 자, 거세매 어벌레가 어떤 거냐, 이렇게 끊어 놓습니다. 뿌리를 끊어 놓고 속에서 다 끊어 먹고 이런 식으로 가해를 해요. 그리고 이 엄나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두릅나무, 오가피 엄청 두꺼워도 목질화가 되지 않는 건 다 끊어놔요. 걔네들이 밤에 달리기 선수거든요. 금방 저리 가가지고 이쪽에서 다 없애고 다른 쪽에 가서 없애고 하는 게 토양 해충이라고 제가 이렇게 마침 여기에 지금 이파리가 떨어져서 한번 알려드리고요. 가까이 가서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별로 없네요. 자, 몇 개 안 나왔어요. 작년에 여기 두릅 재배지기 때문에 두릅 같은 건 다 떼내고 이렇게 몇 개 안 나왔어요. 이렇게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가장 잘 나오는 요런 형태하고 이렇게 안 나오는 형태하고 이렇게 잘 나오는 형태하고 여기에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뿌리를 이렇게 자를 때 손질을 할 때 뿌리는 나무에서 잘라내면 뿌리의 원 줄기 잘라진 부분부터 꼬리까지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3등분으로 해서 뿌리에서 제일 시작되는 먼저 이 3분의 1 지점이 이렇게 잘 자랍니다. 그리고 3분의 2 중간 지점, 그 중간 지점이 중간만큼 자라요. 그리고 끝에 실뿌리 있죠? 실뿌리가 느리고 확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경험을 토대로 하자면 우리가 뿌리가 무조건 다 뿌리가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잘 되는 거는 나무에서 잘라낸 첫 번째에서 요 절반 정도, 제일 시작점이 가장 발근율이 좋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시작점에서 여기 3분의 1 정도는 좀 잘라도 이렇게 잘 됩니다. 그러면 요 끝, 가느다란 요 끝 쪽은 어떻게 해서 확률을 높일 수 있냐면 길게 해주면 확률이 높아져요. 길게 하면. 저는 수많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상담을 해오시면은 노하우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쪽 재배지하고 두 군데 재배지가 엄나무, 저희 금강농원 민엄나무
한국농무님 가시엄나무 미다리를 전문적으로 대대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6월달 중에 6월 중순이 될지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 엄나무 그리고 종근, 미다리 묘목, 두릅 묘목, 두릅 종근들 저희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저희가 공지를 금강농원 네이버 블로그에 올릴 텐데요. 사전 예약으로 해서 가을 그리고 내년 봄 식재분 판매를 할 거고요. 굴치 기간이나 배송 기간에는 예약을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예약하신 분 위주로 먼저 작업을 해서 드리고 그리고 잔량 발생 시 다시 이제 대기 예약자님들한테 이렇게 배송해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 미다리 이거 털엄나무거든요. 청엄나무, 엄나무 중에서 가장 맛이 좋다는 청엄나무입니다. 털엄나무이면서 청엄나무예요. 이 순 사진에 대해서도 사진 한번 자막으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완전히 선별을 해가지고 요 품종 별도로 저희 엄나무 품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품종을 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자님들께서 재배를 했을 때 순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지 포장도 잘 되고 그리고 포장이 예쁘게 되면 이런 경매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고객님이 받으실 때 훨씬 더 퀄리티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그런 거 농가 소득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엄나무 품종별로 구분을 많이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구분한 게 이 청엄나무, 가장 맛이 산림청 자료에 보면은 요런 종류가 가장 맛이 있다라고 이렇게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풀을 매놨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저희 요 미다리들 밤하늘의 별처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도 저기 하고 지금 여기는 풀을 매놨고요. 여기는 풀을 아직 안 맨 상태예요. 여기 자 저기는 풀을 맨 상태고 여기는 안 맨 상태인데 이렇게 풀이 많습니다. 이렇게 풀이 많은데 이렇게 가까이 와보시면 이렇게 이제 쫑긋쫑긋 이렇게 올라와요. 우리 미다리들이 이렇게 올라와. 근데 풀을 덥석덥석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 풀을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이 풀이 이렇게 잡히잖아요.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풀을 잡고서 이렇게 생장점만 싹을 돋을 수 있는 생장점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뽑히는 건 뽑고요. 뽑히는 건 뽑고 또 이렇게 뿌리가 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보시면 바로 옆에 지금 두릅 엄나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조심해서 요거만 끊어내요. 요거만 이렇게 손나서 여기 새로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런 톱니가 달린 이 손낫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면 조금 살짝 잡아다닌 다음에 요게 야채 톱낫이에요. 야채 톱낫인데 야채 톱낫 부추 같은 거 자르고 이러는 건데 저는 풀 맬 때 주로 이걸 이용을 해요. 호미 사용 안 합니다. 호미로 이걸 긁으면 미다리들 다 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풀 관리를 하고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큰 애들도 이거 쏙 뽑으면 흙이 뜨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봐보세요. 여기 이렇게 엄나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만 잘라냅니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여기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가능하면 조그마한 거는 이렇게 뜯어진 상태에서 생장점을 안 잘라내면 풀이 더 두세 개 나와요. 그래서 이 가장 밑면에 요 밑에 싹이 돋아낼 수 있는 되살아날 수 있는 생장점을 잘라내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여기 옆구리도 저는 약을 치더라도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보세요. 요거는 약 칠 때 풀 매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여기 고랑은 이런 식으로 이건 약 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을 두 구에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매주고 있어요.